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동북권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섬, 오늘은 공해 우도로 떠나봅니다. 하루 두 차례만 열리는 바닷길을 따라 섬과 묻이 하나가 되는 이색적인 우도는 깨끗한 환경 속에 수산물도 풍부해서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 다녀왔습니다. 확 트인 등량만을 중심으로 이어진 고즈넉한 섬을 따라 길이 열립니다. 징검다리를 뜻하는 노두길은 하루 두 차례 섬과 무트를 연결하는 삶의 통로입니다. 소의 머리를 닮아 우도라 불리는 이곳은 소처럼 우직하고 듬직한 기운이 넘쳐납니다. 그 기운을 받아 펼쳐진 갯벌 속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털을 잡고 방문객들을 반깁니다. 가끔 여기 와서 이거 갯벌 체험도 하고 꽃게잡이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고 좋아요. 동네 안악들과 갯벌 이곳저곳을 헤집다 보면 어느새 대야 한가득 돌개가 꿈틀댑니다. 깨끗한 공만에서 잡힌 갑각력 어패류는 맛과 품질이 좋아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애써 캐낸 수산물로 만든 칼국수와 찜 요리는 땀반, 해풍반이 양념으로 섞여 감칠맛을 더합니다.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거니는 산책길은 우도만의 색다른 매력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하면 어느덧 눈과 코가 호강할 전망대가 맞아줍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고운만을 한눈에 담다 보면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섭리가 몸소 느껴집니다. 바닷길이 열리면은 들어올 수 있는 특이한 섬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갯벌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름철에 이제 감성돔 낚시할 수 있고. 신비의 노두길과 독특한 해안선이 뒤섞여 떠나는 발길에 색다른 여운을 남기는 우도. 주민들의 인심과 섬이 주는 정감을 바탕으로 우도는 오늘도 낯선 이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관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경남 거창군을 찾아 거창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 과정과 희생자 지원 내용 등을 청취했습니다. 거창사건은 지난 2014년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희생자 추모 사업과 유족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임시회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여수의 365개의 크고 작은 섬들, 관광 자산이죠. 이 섬들을 주제로 한 해양 생태 관광 프로젝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한 해 관광객 1,300만 명. 여수 관광의 키워드는 여수 밤바다와 해양 레저 스포츠로 모아집니다. 여수 밤바다를 중심으로 한 내륙 해양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섬 관광도 함께 꿈틀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 동문인데요. 우리들끼리 섬을 구경하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수시가 주목하는 프로젝트는 365개의 섬. 대한민국 테마여행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비렁길처럼 여수권 365개의 섬을 관광 자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워블로거와 여행작가는 물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365 아일랜드 체험 등 섬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라든가 또 이 코레일 등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섬을 찾는 그런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수를 찾은 섬 관광객은 73만 9천여 명. 해마다 20%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권의 아름다운 섬이 이제는 해양 생태 관광이라는 새로운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도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국회에서 지역 출신 예결위원들을 만나 이번 추경 정부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과 가뭄대책 사업비 1,400여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지역 현안 사업비 2조 8천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앞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민선 6기 3년 동안 각 지자체마다 시민들이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협치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논란을 자초한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요. 문영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모든 지자체가 입을 모아 강조했던 건 소통이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창구로 활용했고, 일찍이 소통 전담 부서를 신설했던 순천시도 SNS를 활용한 밀착형 소통에 공을 들였습니다. 광양시의 경우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각종 개발 사업을 중단하거나 불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데 이어 최근엔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민들과의 공동 대응을 약속한 것도 진일보한 성과로 꼽힙니다. 시민들의 생각에 쫓아서 그런 역할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회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는. 반면 발전소 유치를 추진했다 거센 비판 여론에 휩싸였던 고흥군은 유치 포기를 선언한 이후에도 일부 주민과 신경전을 이어가며 오히려 갈등을 키웠습니다. 광양시도 아울렛 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의회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시민단체나 유족회 요구에도 길게는 수년째 잠들어 있는 여순 사건 조례안과 순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안. 시대적 요구와 정책의 필요성보다 특정 집단이나 내년 선거에 표를 의식한 직무유기란 비판에 직면했고, 각종 사건과 의혹, 편가르기와 감정 싸움에 시민사회와의 공조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지자체는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의회는 그마저도 안 되어 있으니까 빨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 분야에도 새로운 변혁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민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의지와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민선 6기 남은 1년 중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의 농특산물 수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지난달 농특산물 수출 실적은 1,500톤에 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0톤, 18억 원보다 2배가량 늘었으며 이달까지 42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시는 하반기 배와 단감의 수출이 본격화하면 수정된 목표액 70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쌓아두는 경우가 있죠. 정도가 심하면 이걸 저장강박증이라고 불리는데요. 노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아 고령화 사회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80대 할머니가 혼자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 12평 비좁은 공간 안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상자와 폐지, 고장난 우산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 빼곡히 저장돼 있던 물건들을 전부 밖으로 빼는 중인데요. 내용물을 살펴보면 이렇게 못 쓰는 계란판이나 그리고 폐지, 고장난 가전제품 등 전부 쓰레기라고 불려야 될 것들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른바 저장 강박증입니다. 집에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 양은 한 2톤 정도의 양으로 파악이 되고요. 사회봉사 대상자 한 11명이 동원돼서 여러 가지 잡기류, 선풍기, 기타 잡기류 등을 치우고 있습니다. 다른 저장 강박 노인의 집. 문을 여니 무릎 높이 쓰레기 더미가 온 집을 뒤덮고 현관까지 밀고 나옵니다. 당장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로 견디기 힘든 악취에 벌레까지 기어다닙니다.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3월 달에 깨끗이 치웠고 계속 우리가 매일 오다시피 해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도 지금 저 상태로 진행된 거는. 지나가며 집주인에게 고성을 지를 정도로 힘들어하는 건 이웃들입니다. 집안에 화장실도 모이고 썩어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냄새 악취가 나게끔 만드냐고 주민들이 자꾸 그래요. 이런 저장 강박증 집은 이웃 갈등도 빚지만 화재 등 안전에도 취약합니다. 실제로 최근 노모가 수십 년간 모은 쓰레기에 40대 아들이 깔려 죽거나 노인이 쓰레기 더미에 숨지는 등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오는 29일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수시는 남해안 일부 지역의 대조기 해수면 상승으로 국동과 돌산, 우두리 등 저지대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해안가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슈퍼문은 달과 지구의 중심간 거리가 가까워져 달이 매우 커 보이는 현상으로
이 기간 달의 인력이 강해져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1도까지 치솟는 등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주말인 오늘도 서울은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면서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주겠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 29도로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가뭄이 심해지면서 비 소식이 정말 간절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말 동안에는 소나기 정도만 오겠는데요. 오늘 낮부터 밤 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 전북, 북동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소나기가 오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또 제주도만 오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2.5도, 춘천 21.9도, 전주 2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중서부와 경북 내륙 지방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대구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전국 많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겠고요. 폭염 수준의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